이번 실험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색소의 분리 실험입니다. 식용 색소와 전개 용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용 색소는 청색 제1호, 황색 제5호, 적색 제40호가 있고, 전개 용매로는 아세트산, N-부틸알코올, 부탄올이라고도 해요. 증류수가 전개액으로 쓰이게 되며 아세톤은 모세관 세척용으로 쓰이겠습니다. 아세트산 15ml, 증류수 25ml를 이 전개액을 넣어두는 곳에 넣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넣을게요. 부탄올부터 넣겠어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그 다음에 증류수, 이렇게 해서 전개액을 만들어 놓았고 증발되지 않도록 마개를 잘 막아두겠습니다. 식용색소 용액을 준비할게요. 청색 1호 0.5g을 저울에 달아 10ml 전개 용액에 녹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청색 1호 0.5g이 양이 많고 굉장히 진해서 20ml에 녹여도 될 것 같아요. 황색 5호는 0.5g을 10ml에 녹였고요. 이 황색은 나머지 색보다 좀 연해서 생각보다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질량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실험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알아보는 실험이라 양을 좀 적절하게 다르게 해도 될 것 같아요. 10ml의 전개액에다가 이 가루를 0.5g, 청색 1호를 0.5g 알차게 넣었습니다. 너무 진해서 지금 걱정인데요. 이 스커트 있는 코니컬 튜브를 막고 이렇게 막았어요. 그다음에 섞었어요. 파랗게 됐어. 그래도 얘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청색 1호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선 전개액을 10ml 넣고 황색 5호 0.5g을 넣어 용해시킵니다. 시료를 넣을 때는 되도록 분말이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하얀색 A4 종이 위에 많은 가루가 날렸었어요. 적색 색소도 넣어서 용해시킵니다. 실험이 끝나면 저 A4 종이는 모두 다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색과 황색과 적색이 모두 준비되었는데 이 세 가지를 섞은 혼합액이 필요해요. 그래서 0.5g씩을 모두 다시 준비해서 전개액 10ml에 용해시킵니다. 이때 여러분들 청색을 조금 적게 넣는 것이 데이터 보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0.5g씩 다시 측량을 해갔고요. 코니컬 튜브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청색이 좀 많아 보이죠? 그리고 저 A4 종이에는 가는 그 분말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TLC 점 찍을 때 좀 방해가 되니까 모두 다 제거합니다. 4가지 색소 용액이 준비되었고 TLC용 모세관도 준비되었습니다. 입니다. 어널리티컬 크로마토그래피. 이 안에 이 거름종이 이렇게 접은 거를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넣고
전개액을 조금밖에 없어요. 전개액을 이렇게 넣어서 전개액을 넣었습니다. 전개액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잘 정리해서 요거를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덮어둔 것이, 이걸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덮어두면 전개 상자는 완성. 여기에 이렇게 모세관이 들어있어요. 모세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리관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에 꼽히게 되면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에 모세관을 4개를 여기다 꺼내놨어요. 그리고 연필로 아래에서부터 1cm 정도의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자, 선 그은 것까지 볼게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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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팟을 찍을 거예요. 스팟을 찍을 거고요. 손을 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얘를 열고 살짝 이렇게 묻혔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를 이렇게 잡고 왼손으로 찍네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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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게 찍고 말았어요. 맙소사. 자, 그런 다음 여기에 있는 걸 빨아내야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빨아내고요. 멀쩡한 비커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다 놓고, 요거는 아세톤이에요. 아세톤에다가 살짝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또 아세톤에다가 살짝 아세톤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세척해 보았어요. 꺼내서 모세관을 꺼내서 여기다가 살짝 이렇게 찍었습니다. 스팟을 찍었어요. 넣었다가 여기 이렇게, 이거는 황색 여기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빨아들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빨아들여서 여기서 밑에 묻은 것 좀 닦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됐다. 너무 커졌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남은 거 있죠? 이렇게 빼냈어요. 그 다음에 또 씻어야겠죠? 이제 혼합 스팟을 찍을게요. 이 혼합 스팟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다 시퍼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겉면에 묻어있는 이 점을 좀 조금 이렇게 정렬한 다음에 점이 찍혔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스팟을 다 찍었고요. 전개시켜서 전개면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이제 그만을 할 거예요. 전개 상자를 가져올게요.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다 전개시켰어요.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는 유리판 위에 실리카 젤을 입힌 정지상과 이동상인 적당한 용매에 대한 시료 성분들의 분배 차이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TLC라는 것은 Thin Layer Chromatography의 약자로 TLC는 고체, 액체, 흡착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것은 알루미늄 판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약 250 마이크로미터를 입혀서 쓰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것은 전개제, 액체이고 고정상은 흡착되어 있는 고체입니다. 분리하고자 또는 정제하고자 하는 물질의 진한 용액을 모세관에 묻혀서 TLC판에 우리가 X 표시한 곳에 단점을 만듭니다. 이 판을 전개액에 들어있는 용기에 담으면 용매는 모세관 작용에 의해서 판을 따라 위로 이동합니다. 지금 영상에서처럼요. 이 실험에서는 붉은색이 매우 빨리 이동하고 있고 푸른색은 천천히 이동하고 있죠. 이것은 흡착제에 대한 친화도의 차이로 인해서 시료들이 이동 속도가 다른 것입니다. 실험에 사용되는 전개액과 고정되어 있는 흡착제는 효과가 좋은 것을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후 실험하게 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푸른색의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가 끝나면 기준선에서 용매가 이동한 선까지 용매가 이동한 거리와 기준선에서 각 스팟들 성분까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하고 자로 재어 성분 물질의 이동한 거리를 용매가 이동한 거리로 나누어 RF 값이라는 것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실험한 내용에서 보면 전개액에 TLC판을 꽂아 두었고 선생님이 미리 뚜껑을 닫아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개액들이 증발을 해서 여기에 증발한 그 증기들이 있잖아요. 이 증기들이 있어야지만 이 판이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뚜껑을 꼭 덮어 두어야 된답니다. 모두 다 전개되고 나면 이 옆에다 놓을 건데요. 옆에서 분석을 할 건데요. 연필로 선을 바로 그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것이 증발하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아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선을 싹 그어주고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구해줍니다. 자로 재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RF 값이라고 해요. 이 RF 값은 용매에 이동한 거리, 용매의 이동 거리분의 어떤 특정 성분이 이동한 거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청색, 황색, 그리고 적색의 색소를 사용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RF 값이 다 다르죠. 지금 영상에서 보면 적색이 가장 이동을 잘하는 것으로 보아 RF 값이 이 상황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실험 결과를 보시면 선생님이 연필로 상단에 표시한 게 보이고 아래쪽에 X 표시한 부분에는 이제 성분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죠. 똑같은 성분은 같은 위치에서 스팟이 나타나요. 자를 갖고 용매에 이동한 거리, 적색 색소가 이동한 거리, 청색 색소가 이동한 거리, 황색 색소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을 하고 혼합 용액 속의 각 성분이 이동한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UV 램프입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UV 램프를 보시면 들여다보면 안 돼요. 파장은 2개고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254나노미터고 이쪽을 누르면 312나노미터고 가운데를 누르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켜진 꺼진 거죠. 준비한 우리의 그 TLC 요 판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아유, 켜져 있었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보면 빛이 나요. 이 TLC 판은 그 254나노미터에서 형광을 띠는 그런 물질인데요. 물질이 실리카겔에 발라져 있나 봐요. 여기에 지금 스팟이 보이는데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마침 깜깜해져서 더 잘 보입니다. 자, 이제 좀 더 떼서 자, 끄고 다시 볼게요. 자, 끄고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얘만 볼까요? 자, 끄고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끄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선생님이 램프를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렇게 보입니다. 초점을 그러면 껐을 때랑 다시 비교해 볼게요. 껐을 때. 자, 이제 라이트를 끄고 램프를 켰을 때. 이 램프를 켜게 되면요, 안 보였던 스팟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핀셋으로 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불 켜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세요. 없죠? 라이트를 켜볼까요? 보면 아이고, 쉬요. 켜고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을 끄고 자외선 램프를 켜면 이런 부분에 뭐가 있는 게 보여요. 자외선 램프를 끄면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켜면 있어요. 끄면 없어요. 용매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스팟을 4개 찍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내일 미지 용액을 받게 될 겁니다. 붉은색, 청색 스팟과 황색 스팟도 다시 찍어요. 황색 용액은 아까 쏟아서 다시 만들었어요. 혼합 용액의 스팟도 다시 찍어요. 전개 용매는 물 암모니아수 아세톤으로 다시 만들고 삼각 플라스크를 전개 상자로 하여 전개 용매를 넣습니다. 삼각 플라스크 벽에 되도록 묻지 않게 스포이트로 넣어 주시고요. 높이가 0.5cm 이상으로 되도록 넣어 주세요. 이거를 넣을 거고요. 점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맙소사, 어떡하지? 들어갔어. 여러분, 간신히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렇게 넣을 건데요. 잠깐 이렇게 놓고 각도를 낮춰서 이 아이를 우선 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요. 얘를 이렇게 닿았어요. 닿았고, 닿았죠? 자, 그런 다음에
테이프를 붙이고 반대편도 테이프를 붙였어요. 엄청 빨리 증발하는데? 이렇게 파라필름으로 씌우려고 그랬는데 뚜껑을 씌우고 말았어. 타임랩스 촬영으로 전개되는 것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TLC와는 다르게 청색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황색이 따라가고 붉은색은 가장 늦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꺼내서 보려고 해요. 테이프로 붙여놨었지. 여기까지. 얘는 전개 용매랑 같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네. 이렇게. 노란색 어디 갔지? 노란색이 안 보여요. 일단 이대로 말려볼게요. 자, 이것이 지금 나온 최종 결과인데요. 여기까지 전개가 됐어요. 여기까지 전개가 됐고, 여기 보시면 똑같은 위치에 나와 있죠. 길이 재는 방법은 똑같아요. 전체 거리가 11cm이고 총 전개 거리가 11cm이고 레드 스팟까지의 끝까지 거리를 머리까지의 거리를 쟀더니 8.65. 이 머리까지 레드. 그 다음에 이 블루도 머리까지 잴게요. 블루도 머리까지 쟀더니 10.85. 얘는 10.85. 그 다음에 옐로우는 9.8. 그리고 혼합에서 블루는 10.8. 10.8. 네. 10.8이고요. 여기 옐로우가 지금 안 나타나서 내 너무 당황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레드는 8.8. 얘가 더 많이 올라갔는데 이쪽보다 이쪽이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노랑이 없어졌어요. 실종. 두 개만 지금 잘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RF 값을 구해 볼게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혼합물을 이런 식으로 분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물질을 검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게 색깔 띄지는 않지만 이런 뭐라 그럴까요? 자외선 램프로 봤을 때 볼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크로마토그래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